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의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중에서 중요한 거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A-10 공격기를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보장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A-10 공격기 1개의 비행대를 배치했다고 미 공군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전력은 조지아주 무디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74 전투 비행대인데 지난 16일자로 1개의 비행대 24대 전력이 통째로 알-우데이드에 전개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현용 주력 공격기인 A-10은 썬더볼트2라는 공식 별명 외에도 워터호그, 즉 흑멧돼지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요. 대대적인 개량이 가해진 A-10C는 디지털 호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1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7.2톤의 정밀 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약 46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저공 침투 능력도 대단히 뛰어난 기종으로 걸프전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미군은 제-74 전투 비행대 외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제1원정구조단 HH-60 전력도 함께 보냈는데요. 적어도 침투를 전문으로 하는 공격기 패키지의 카타르 배치에 이란이 바짝 긴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바로 A-10입니다. 우리 주한미군에도 있죠. 이 A-10, 워터호그, 멧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A-10을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밑이 꼭 돼지 볼처럼 밑이 이렇게 좀 불룩하고 그리고 이 30mm 벌컨 기관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돼지 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야, 이거 정말 돼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공병이 아주 능숙합니다. 이 날개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글라이더처럼 일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저속 그리고 저공에서도 추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리고 엔진도 되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 위에 날고 있어도 윙 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나요. 그리고 밑에 장갑은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14.5mm 대공기관총 맞아도 뚫리지도 않죠. 그 정도로 강력한 방탄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과감하게 저공비행을 해서 더 정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걸프전 할 때 정말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개 비행대가 카타르에 배치가 됐고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알-우데이드라고 미군이 사용하는 공군기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파견을 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 A-10들이 카타르에 배치된 것은 뭐 바다 건너서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것보다는 그 이란의 고속정들이 아주 지금 그런 위협 시위 기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때도 완전히 항공모함에 바싹 붙어가지고 위협 기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제공으로 딱 다니면서 혹시 이란 해군의 고속정들이 위협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타격해버리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청해부대, 왕건함, 앞으로도 다른 뭐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뭐 이런 군함들이 계속 이제 가겠죠. 우리 청해부대의 안전까지도 같이 잘 지켜주길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A-10이 나설 일이 없는 그런 안전한 그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동맹국이 이렇게 그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어차피 파병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청해부대 안전을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루마니아에 전진 배치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은 현지 시각 22일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루마니아 중부의 캄피아 투르지에 제-71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전력은 미 본토 네바다주의 그리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432 항공원정 비행단 소속 기체로 단기 배치가 아닌 루마니아 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장기 배치 형태로 전개됐습니다. 미 공군은 MQ-9 배치는 이 지역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나토 동맹국과 기타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MQ-9은 이 지역에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으로 유명해진 MQ-9 리퍼 무인 공격기는 장거리 항속 능력을 가진 고성능 무인 공격기인데 무장을 제거하고 정찰 임무에 투입되면 30시간 이상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MQ-9이 루마니아에 배치됨에 따라서 미국은 흑해 일대의 러시아 해군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게 돼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루마니아 요즘 친미 아주 바짝 친미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유럽에 이지스 어쇼어 2개 포대를 배치를 하는데 하나는 폴란드, 하나는 루마니아죠. 루마니아는 제일 먼저 이미 지금 배치가 돼서 작전 중에 있고 두 번째로 폴란드에 이지스 어쇼어가 배치가 되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을 하는 천병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 유럽 북부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을 테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바로 유럽 남부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여기에 이지스 어쇼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또 더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그 크림반도가 있는 흑해, 그 흑해를 루마니아도 같이 나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에 MQ-9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흑해의 세바스토폴에 있는 바로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움직임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찰 자산을 미국이 이제 기지를 확보했다라는 것이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 속살을 다 내보이는 뭐 하는지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유엔 체제 이후에는 해서는 안 되는 영토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루마니아에 감시정찰 전력을 배치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러시아인을 제거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아마 거기에서 정찰 임무를 하게 될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정찰 임무가 대단히 불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동구권 루마니아 하면 과거에 이제 그 코마네치 체조에서 만점을 받았던 코마네치 그 시절에 정말 냉전 시기에 저 공산국가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저희들 어릴 때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루마니아였는데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완전히 친미국가가 되고 나토가 되고 EU가 되어서 정말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가 탈중 친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전투기와 공격 헬기 구매 의사를 밝혔던 방글라데시가 차세대 공격 헬기로 미국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선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방부가 차세대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선정했다고 제인스가 보잉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신형 공격 헬기 도입을 위해서 미국의 아파치 가디언을 비롯해 터키의 T-129, 러시아의 밀-28 등을 후보로 놓고 검토했으나 가격과 성능 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아파치 가디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보잉 측은 이번 사업은 경쟁 업체들과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가격으로 승리했다 라면서 아파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프로그램 전체의 비용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됐다 라고 밝히며 이번 낙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대1로의 핵심 참여국이었던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10월 돌연 미국과 상호 군수 지원 협정과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를 체결하며 미국과 급격히 가까워졌는데요. 당시 미국의 F-16 전투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의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 탈중국화 선언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던 나라죠. 바로 이제 인도양, 바로 이 중국과 아주 인도양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인도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고 그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을
이 중국 해군이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는 과거 영연방이 영국령이었고 원래는 인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이슬람이었던 이 파키스탄, 그 동파키스탄이죠. 그리고 역시 이슬람 계열의 주류를 이루었던 방글라데시, 과거에는 이제 서파키스탄이었습니다. 동파키스탄이었고 지금의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는 인도, 이렇게 해서 종교 문제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어져 오다가 다시 방글라데시는 사실은 이 서파키스탄하고 동파키스탄하고는 같이 이슬람만 믿는다 뿐이지, 순위파였어요. 이슬람만 믿는다 뿐이지 뭐 민족은 달랐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벵골족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벵골족이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 굳이 한 나라가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방글라데시고, 면적은 크진 않아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면적이고, 인구는 무려 1억 6,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면적은 한 1.5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3.12배 정도가 되니까 여기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에서 빈국 그러면 방글라데시가 손꼽혔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서 이 그 국가 경제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빈국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상태인데, 중국이 이제 1대1로를 하면서 여기다가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1대1로 투자는 사실은 완전히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그런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대의 고혈을 쫙 빨아당겨버리는 그런 투자였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그런 차원인지 방글라데시는 최근에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금 방글라데시 총리가 인도하고 아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간에 핵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포격전을 벌이고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지만, 방글라데시는 우리는 인도하고 전쟁할 그런 능력 없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미국제 무기를 도입을 하는데, 이 무기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와 정말 같이 가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왜냐? 이 비싼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하면 그 아파치 공격 헬기의 후속 군수 지원이 아파치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최소 30년,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 한 40년 정도는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미국과 잘 지내겠다는 선언인 것이거든요. 이 무기체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고, 또 지금 뭐 작년 10월 달에는 F-16 전투기도 도입을 하겠다 이랬으니까, 그렇게 F-16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친미국가 되겠다라는 말이죠. 중국이 아주 공을 많이 들였는데 방글라데시가 현실을 직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 하면 또 어떤 부수 효과가 있나? 인도와도 사이가 좋아진다. 그래서 탈중하면 친미가 되고 친인도가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아주 바람직한 그런 국가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지금 보도가 전 조금 참 희한한 것이, 아파치 헬기를 계약을 뭐 성사한다라고 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터키의 T-129 그리고 러시아의 밀-28 이런 것들에게 가격 경쟁력으로 아파치가 이겼다? 참 희한한 일인데, 정말인지 좀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것은 보잉의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발표하면 어떤 조건들에서 어떻게 이겼으면 앞으로 몇 대를 어느 정도 예산에 도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제가 데일리 디펜스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